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즐겨보는 SF 영화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 사회의 비밀 지도 같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스크린 속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지 그 놀라운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 혹시 뭐예요? 그냥 재밌어서 봤던 그 영화 속에 어쩌면 우리 사회의 희망이나 두려움, 또 우리가 무심코 믿고 있는 어떤 신념에 대한 단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게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크린이 어떻게 우리를 비추는지부터 시작해서 영화를 읽어내는 두 가지 특별한 방법을 배우고요. 그리고 SF라는 아주 특별한 장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스크린은 거울. 도대체 영화가 어떻게 사회의 거울이 될 수 있을까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중적인 장르 영화들이 어떻게 우리 시대의 욕망과 불안을 그대로 담아내는지 그 기본 원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어떤 시기에는 좀비 영화가 막 쏟아져 나오고 또 어느 순간엔 슈퍼히어로 영화가 스크린을 완전 점령해 버릴까요? 이런 장르의 유행이나 또 영화 속에 나오는 뻔한 공식들이 만들어지고 바뀌는 과정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전부 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단적인 마음, 그러니까 그들의 욕망과 무의식적인 불안이 스크린에 고스란히 투영된 결과라는 거죠. 그럼 영화라는 거울을 어떻게 읽어야 그 속에 숨은 우리 사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걸까요? 이제 영화를 마치 텍스트처럼 해독하는 아주 강력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 두 명의 사상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지크프리트 크라카워입니다. 이 사람은 영화가 사회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창이라고 봤어요. 그의 분석법은 뭐랄까 심리 분석이랑 되게 비슷해요. 영화는 겉으로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그 뒤에는 사회가 차마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한 생각들을 교묘하게 숨겨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나 상징 같은 걸 파고들어서 그 속에 숨겨진 사회의 무의식을 읽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크라카워는 1920년대 독일 영화를 분석했어요. 근데 보니까 유독 어두운 밀실, 광인, 권위적인 독재자 같은 이미지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 이미지들 속에서 전쟁에서 진 후에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하는 독일 사회의 심리, 그리고 과거의 강력한 왕정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정치적인 욕망을 읽어냈습니다. 영화 속 이미지가 시대의 불안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크라카우의 방법은 이미지에 집중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영화가 숨겨둔 진짜 비밀이 그런 단편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영화가 들려주는 이야기, 즉 서사 구조 전체에 담겨 있다면 어떨까요? 자, 여기서 두 번째 분석가가 등장합니다. 바로 프레드릭 제임스입니다. 그는 역사화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제시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는 현재는 너무 복잡하고 파편적이라서 전체 모습을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마치 아주 먼 미래에서 과거를 돌아보듯이 현재를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처럼 조망할 수 있다면 그제서야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화가 들려주는 이야기야말로 이 복잡한 현재를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시키는 마법 같은 도구라고 본 겁니다. 자, 두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크라카워는 상징을 찾는 탐정처럼 영화 속 이미지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숨겨진 비밀을 파헤쳤다면 제임스는 현재를 분석하는 역사가처럼 영화의 이야기 구조 전체를 통해 사회의 큰 그림을 보려고 한 거죠. 한 명은 현미경으로, 다른 한 명은 망원경으로 사회를 본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제임슨이 자신의 역사와 이론이 특히나 강력하게 작동하는 장르로 바로 공상과학, 즉 SF를 지목했다는 점입니다. SF는 왜 사회를 분석하는 최고의 시험대가 되는 걸까요? 우선 SF가 뭔지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죠. SF는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허구의 상황을 설정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모든 게 과학적으로 100% 사실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그 세계관 안에서 이야기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는가,
즉, 개연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SF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경이로움이라는 감정입니다. 거대하고 압도적인 우주선이나 외계 문명을 딱 마주했을 때 느끼는 그 벅찬 감정, 마치 광활한 대자연 앞에 섰을 때랑 비슷한 그런 느낌 말이에요. 이 경이로움이 바로 SF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F학자 다르코 수비는 이 경이로움을 만들어내는 핵심 요소를 노붐이라고 불렀습니다. 라틴어로 새로운 것이라는 뜻인데요. 이건 그냥 신기한 발명품 하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의 세계관 전체를 지배하고 또 우리가 사는 현실과 SF 속 허구 세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설정, 그게 바로 노붐입니다. 그래서 수비는 노붐이야말로 SF 작품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까지 말했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SF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는 걸까요? 여기서 다르코 수빈의 가장 강력한 개념인 인지적 낯섦을 통해서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빈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SF는 아무리 먼 미래나 다른 행성을 다루더라도 그 상상력의 뿌리는 결국 그것이 만들어진 현재의 현실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F 속 세계는 우리 현실과 비슷하면서도 결정적으로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비슷하지만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인지적 낯섦이라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줍니다. 이게 뭐냐면 SF를 보면서 우리랑 비슷한데?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끼는 그런 지적인 충격이에요. 이 낯섦의 순간 덕분에 우리는 늘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 현실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비판적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4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SF가 보여주는 낯선 세계를 딱 마주하죠. 거기서 지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현실과 거리를 두게 되고요. 마침내 새로운 렌즈를 낀 것처럼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나 가능성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감각적인 충격이 이성적인 성찰로 이어지는 아주 지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비는 바로 이 점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에 SF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환경오염, 전쟁 같은 위기 속에서 인류가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느낄 때 있잖아요. 그때 SF는 현실 너머의 이상적인 세계, 즉 유토피아를 상상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상상력의 실험실인 셈이죠. 오늘 우리는 영화, 특히 SF가 어떻게 우리 사회의 숨겨진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주 먼 미래의 역사학자들이 지금 우리의 SF 영화들을 본다면 과연 그들은 21세기 초단을 살았던 우리에 대해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